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23일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처갓집에 머물면서 방송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 부모님 댁으로 옮겨서 방송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세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11월 23일의 두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의 첫 번째 기사는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젠슨 황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 제가 만들면서 정말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너무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엔비디아가 이 암과의 인수 합병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한 20% 정도 빠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UK 그 영국의 미니스터들은 그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의 장관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암이 이 엔비디아에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UK의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Don't expect, 기대하고 있지 않다. 소프트뱅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암이라는 영국 기업이 그 엔비디아에 그대로 인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관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암이 다시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데일리 메일이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한 9년 정도 거주를 했었잖아요. 참고로 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은 그렇게까지 힘이 있는 매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영국 쪽에 엔티트러스트 레귤레이터, 즉 독점을 규제하는 당국이죠. 이 당국에서 확인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확인을 해줬냐면 이 당국에서 컨덕트를 할 것이다, 실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세한 리뷰를 할 것이다.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유로피안 유니언, 즉 유럽 연합 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하기를 굉장히 자세한 조사에 착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의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도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 암이라는 기업과 인수합병을 하는 데는 커다란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유로피안 유니언 같은 경우는 3월 15일까지 결과를 발표해 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초가 되면 과연 엔비디아가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될지 인수 못하게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줍줍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데 조만간 한 번쯤은 좀 폭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엔비디아는 3%나 주가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한 주 정도는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소파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 기사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홀더인, 대주주죠.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22.5 밀리언, 즉 2250만 주의 소파이의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나옵니다. 가치로 따지면 무려 5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소파이의 주가가 지금 8%나 폭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소프트뱅크의 그 22.5 밀리언 쉐어를 정리를 했는데 언제 정리했는지 나옵니다. 11월 18일이니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대규모의 매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때 주가가 21.6달러에 판매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18.75기 때문에 그때 지금 소프트뱅크가 엄청난 물량을 정리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은요,
델라웨어 프로젝트라는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지금 주주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인다이렉트리, 즉 돌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95.3밀리언의 주식을 더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9,50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소파이의 주식 중에서 12% 가까운 지분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마스가 한 15% 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파이의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이번에 소프트뱅크까지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소파이가 좀 추풍 낙엽처럼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파이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텔라닥 역시도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6.76%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뜻밖의 타격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BTIG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텔라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줬던 투자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평가를 낮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매수 의견에서 뉴트럴, 즉 중립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조정하면서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BTIG가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텔라닥에 대한 평가를 낮춰준 거죠. 원래는 바이였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실망스럽냐면 year over year니까 매년 멤버십에 성장하는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좀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2024년까지 약 1.5%밖에 멤버의 수가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TIG가 그들의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텔라닥은 $2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던 기관이 바로 BTIG였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100를 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실망을 하면서 이 타겟 프라이스를 빼버렸다. 리무브라는 것은 제거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새로운 타겟 프라이스를 주어지지는 않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210라는 타겟 프라이스를 철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TIG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데이비드 라슨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그는 굉장히 실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멤버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해 동안 만약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이 매출의 증가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멤버들만 가지고 업셀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차 세일을 하면서 교차 판매를 하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는 가만히 있는데 그 파이 안에서만 계속해서 더 많은, 따라서 한 사람당 기여하는 매출만 늘어난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후를 보면서 투자할 종목이 텔라닥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텔라닥은 나중에 가면 결국 국제적인 기업으로 진출할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보다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은 부분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합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멤버십의 그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보유량도 점점 늘어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제가 텔라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텔라닥이 향후에 6개월 동안, 향후에 1년 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텔라닥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좀 멀리 보면서 지속적으로 한 주, 두 주 모아간다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견 역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고요. 나중에 이러한 투자의 논리가 깨질 만한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우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버가 이번에 카나비스 마켓에 진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나비스라는 것은 이제 대마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마리화나 시장에 진출을 하는구나. 그리고 온라인 오더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오더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고요. 일단 지역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온타리오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만 이런 서비스가 개시된다. 따라서 캐나다 쪽에서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버 캐나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타리오 주에 있는 커스터머들만 일단 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더를 할 수 있다, 주문을 한다는 거죠. 이 대마를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버 이츠 앱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버 이츠는요, 원래는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겠죠. 근데 굉장히 좀 커다란 그 시장으로 폭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우버 캐나다는요, 도쿄 스모크라는 대표적인 그 대마 기업과 파트너십을 결성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그런 옵션을 온타리오 주에 있는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갈 캐나비스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대마만 다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버 이츠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술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이미 진출을 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미국 쪽에도 카나비스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다. 근데 아직까지는 주정부에서는 허락하는 주가 꽤 있는데 페더럴 그 주, 즉 연방 정부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흘려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도 카나비스를 합법화 시킨다면 우버 이츠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요 업데이트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성장주는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은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애쉬의 주가 성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성장 주식 중에 하나가 애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물론 이제 많은 주식들과 함께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14%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애쉬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준 기업의 이름은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입니다. 자,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애쉬의 목표 주가를 올려줬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부스트했다, 올려줬다는 거죠. 자, 바이 레이트를 원래 주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325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79기 때문에 앞으로 15%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니드함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애쉬의 경영진과 미팅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미팅에서 좋은 정보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좋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버럴 테이크어웨이,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좀 커다란 그 줄기를 설명을 드리면요, 애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어디에서 잘 해내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테일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애쉬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애널리스트인 애나라는 사람이 애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에 인플렉션을 구동하고 있다. 인플렉션은 뭐냐면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리텐션과 프리퀀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리텐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고객들을 얼마나 보유를 계속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잡아놓느냐, 그게 리텐션이고요. 프리퀀시는 뭐냐면 기존의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애쉬에 들어오는가, 요걸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애쉬라는 기업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일상용품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수제용품이라든지 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이커머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컸었는데 이번에 마케팅 활동을 잘 해내면서 이렇게 리텐션이라든지 프리퀀시가 높아지고 있다. 무려 13포인트나 이번에 프리퀀시가 향상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좋은 목표 주가를 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쉬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러들의 95%가 same country에 있다. 따라서 애쉬 같은 경우는요. 먼 곳에서 쪽 동남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을 받아서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고 요 로컬 쪽에서 대부분의 공급량을 확보한다. 무려 95%를 확보한다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공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애쉬보다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더 좋은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2%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식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나 급등을 해버렸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1% 올라가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지속적으로 마크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8%나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에는 시티그룹 그리고 에버코어 ISI라는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이 하나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긍정적인 코멘트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칩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내다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CT라는 기업부터 살펴볼게요. 자, CT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크리스토퍼 데인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채널 체크를 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D램 그 메모리의 디맨드가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C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D램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D램 마켓에 가격이 굉장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었는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데인이라는 투자 그 전문가에 의하면요. 기업 쪽에 서버의 그 매출도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었고 기업 내 컴퓨터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기업들이 다시 그들의 직원들을 회사로 불려들이기 위해서는 서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D램의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120달러를 주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40% 이상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에버코어 ISI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CJ 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분 역시도 탑픽으로 지금 뽑아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애널리스트가 볼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2월 달에서 5월 달 정도에 리커버를 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 에버코어의 뮤스라는 전문가 역시도 D램의 프라이싱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100달러도 괜찮습니다. 한 20% 이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조정을 좀 마치고 이제부터 상승 기류에 합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주식은 AGC 스펙 주식입니다. 알티미터 그로스라는 스펙 주식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GC라는 스펙 주식은 동남아 최대 스타트업 기업인 그랩이라는 기업과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날짜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스펙
알티미터 그로스 코퍼레이션이 3.1% 정도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11월 30일로 날짜가 결정됐기 때문이거든요. 11월 30일 날 뭘 하냐면 이제 보팅을 한다.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스펙 주식과 그랩이라는 기업이 드디어 합병을 할 것인지 이 스펙 주식의 주주들이 투표로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즉 동남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인 그랩과의 합병을 반대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머저, 합병을 지금 앞두고 있다. AGC라는 스펙 기업과 함께 이번에 합병을 할 예정인데 그 밸류에이션은 40빌리언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난 2분기에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딜레이가 됐잖아요. 지연이 되면서 이번에 4분기에 드디어 이러한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 딜이 성공적으로 성사가 되면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동남아 기업 중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상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동남아시아에 좀 오래 살았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그랩이라는 기업을 몸소 좀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용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랩이라는 기업은 너무나 좀 성장 추세가 좋아 보이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그랩을요 그냥 기업만 놓고 보면은 주가의 흐름은 모르겠지만 기업은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제가 그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이죠. 그래서 제가 가까운 미래에 그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영상 만들고 나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이번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 리스트 하나를 작성해서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UBS는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리테일 인베스터,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하죠.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적은 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BS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UBS라는 월가에 있는 투자 기관은요. 관계,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상관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냐면 일단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아웃퍼포먼스의 상관관계, 그 얘기가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보통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라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에서 이번에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어떠한 주식들이냐면 리테일 스코어가 높은 종목들을 리스트로 작성을 했다. 그런데 이 리테일 스코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은 이 리테일 플로우라는 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거래량이 많은가를 봤고요. 두 번째로 콜 옵션 그리고 풋 옵션의 그 임밸런스를 봤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콜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망치가 좋은 거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리테일 스코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테일 스코어로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하니까 어떠한 그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냐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리테일 스코어가 높은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웃퍼폼을 하는데요. 이렇게 리테일 스코어가 좋은 종목들이 보통은 리테일 스코어가 좋지 않은 종목에 비해서 5.5% 정도 약 3개월 동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목이요. 리테일 스코어가 좋은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추천이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노르웨지안 크루즈고요. 두 번째가 애쉬, 세 번째가 AMD고요. 네 번째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다섯 번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엔비디아도 보입니다. MGM 리조트, 테슬라,
멜시도 있고요.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그리고 APA 코퍼레이션, 딕스 스포팅 그루츠가 있고요. PVH 코퍼레이션, 클로럭스, 그리고 보잉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 이러한 주식들이요. 지금 리테일 시그널 스코어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간 동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개월 후에 이 주식들의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억한다면 다시 이 주식들의 주가를 보면서 과연 이 기사가 맞아 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오미주님께서 안 계셔서 저 혼자 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 클립이 없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아껴 써서 제가 뉴스 클립까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1부, 2부 영상 둘 다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